탈의 이사금. 서기 57년 유리 이사금이 죽자 탈의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일설에는 토해라고도 한다. 이때 나이가 62세였다. 왕의 성은 석씨, 왕비는 아료 부인이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천리에 있다. 이 대목을 살펴보자면 우선 탈해를 혁거세가 사위로 삼았다고 했는데 아효 부인이 혁거세의 딸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탈해가 지난해 아진포에 도착한 시기가 혁거세 제위 39년 기원전 19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해가 즉위하는 지금 서기 57년은 최소한 76살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작의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파나국의 존재는 신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라고 판단된다. 가장 찾기 어려운 지명으로 표기를 하였지만 다파나국은 임나라는 섬에 있는 국가이다. 다파나국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대진국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파나국은 다라한국이라고 하는데 변진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변진은 경주에 금성이 있는 해안가 역시도 변진에 속한다. 즉 경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흉노의 침략을 받아서 피난간 조선의 유민으로 짐작이 된다. 다파나국이 다라한국이 되고 웅습국으로 되었다가 외국이 차지하고 이름이 구마모토가 되었다는 기록이다. 외국의 동북천리라는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이 아니라 서남쪽 1000km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리를 축소하고 방향을 조작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작된 기록을 믿고서 지금의 일본 동북쪽 러시아 땅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역사가 조작되었다고는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록의 내용이 조작되었을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다. 웅습국이라는 이유는 곰이 서식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동남아 섬국가 중에서 곰이 서식하는 유일한 곳이 지금의 보르네오 섬이다. 대진국 본기에서도 다파나국이 있는 임나섬에 관하여 조작이 있었는데 임나가 마한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고 조작하여 기록되어 있다. 다파나국 동쪽에 있는 섬이 알라라고 하며 구야한국이다. 구야한국 역시 조선의 유민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지역으로 대진국 본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발해 대진국에서의 거리가 1만리 정도로 항로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기록을 보면서 흉노족 위만의 침략으로 수많은 조선의 유민들이 외를 비롯한 지금의 동남아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파나국의 좌표는 0, 29, 12.5 S 117, 07, 19.729. 알라섬의 구야한국의 좌표는 0, 53, 25.9 S 119, 52, 14.82다. 그러한 기록을 전제로 유추하자면 왜 신라에 대한 침략은 자국의 고향을 찾기 위한 조선 유민들의 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흉노족들이 차지한 신라는 역사를 조작하여 마치 자신들이 대대로 지켜온 나라이냐 하였고 가야를 복속하여 조선의 역사를 지우고 신라가 이 땅의 기원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누더기 같은 역사이다. 나 또한 누구의 혈통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라가 조선의 땅에서 흉노가 건국한 나라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조선 유민들의 한거를 죄 없는 외인들을 끌어들여 외인들의 이유 없는 노략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 비열한 역사적 조작이라고 판단된다. 마치 선비족 모용씨의 후예 모택동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탈해가 도착한 아진포는 경주 금성의 동쪽 바다에 있는 하서도라는 섬에 있는 조그만 포구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경주의 동쪽에 섬이 없기 때문에
조작된 지리지 경주편에서는 하서지라고 이름 모를 지명으로 조작을 하여 놓았다. 아진포의 좌표는 28, 27, 03.7엔 121, 53, 48.82야. 타레가 양산 아래 호공의 집을 취하여 살았고 나중에 그곳이 올성이라 하였는데 하지만 경주 올성은 양산이 아니라 명월산이 있는 곳이다. 양산은 알천 양산촌에 있는 산이며 경주 올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기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짐작이 된다. 양산의 좌표는 28, 20, 36.3엔 120, 37, 07.1, 2. 타레이 사금 제위 2년, 서기 58년 2월에는 시조묘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 기록의 의문점은 타레는 다파나국 출신이므로 시조는 다파나국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조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다. 타레 이사금 편에는 많은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위 당시의 나이가 다른 점, 그리고 즉위 당시에 나이 62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승계로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다파나국에서 경주에 도착하는 과정 등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그래서 유추해서 해석하자면 타레가 조선의 유민으로서 경주를 침략하여 고향을 되찾은 것이 아닌가 한번 연구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타레가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마치 타레가 박혁거세를 시조로 모시고 정상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거짓된 내용으로 추측이 된다. 타레이 사금 제위 3년, 서기 59년 봄 3월에 왕이 토암산에 올랐는데 검은 구름이 마치 덮개 모양으로 왕의 머리 위에 떠 있다가 한참 뒤에 흩어졌다. 토암산은 금정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정상에는 석차례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불국사가 있으며 산 북쪽에는 석굴암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가짜 토암산에는 석타례사를 만들지 못했다. 석타례사의 좌표는 28, 25, 57.7엔 121, 26, 20.5, 2. 타레이 사금 5년, 서기 61년 가을 8월에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왔다. 보감성의 좌표는 28, 33, 08.4엔 117, 49, 27.02. 보감성은 조선의 경상도 함양군이라고 추측이 된다. 함양군의 북쪽에 백암산이 있는데 아마도 백암산을 보감산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증 동구겨지 승남 경상도 함양군 편에서 본래 치소가 읍내에 있었지만 백암산의 문필봉 아래로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전쟁도 없이 항복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흉노족 박씨의 정권이 무너지자 고향을 되찾은 원주민탈의 정권과 같이 협력하기 위한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타레이 사금 제위 7년, 서기 63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영토를 넓혀 낭자곡성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가지 않았다. 낭자곡성은 충청도 청주를 말하는 것으로 마한의 영토였지만 백제가 차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마한의 유구에 의하여 백제에 다루왕이 중재에 나섰을 수도 있었다고 짐작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타레왕의 주장에 대하여 백제사에서도 확인을 하였는데 백제 제2세 다루왕 재임 시기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청주 낭자곡성의 좌표는 30, 32, 39.3엔 114, 18, 03.02. 타레이 사금 제위 8년, 서기 64년 가을 8월에 백제가 병사를 보내어 와산성을 공격하였다. 와산성은 조선의 지명으로는 전라도 무주현에 있는 산으로 와산이다. 단지 구례현에서는 화산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오산과 와산은 순창군과 구례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현에 있다. 모두가 같은 산을 가리키는데
구례현에서는 기와조각이 많이 있어서 아산이라 하였고, 순창군에서는 오산 남쪽에 자라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오산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는 이에 따라 개구리 모습 같기도 하여 와산이라 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하여튼 와산이던 오산이던 이곳이 와산성으로 짐작이 된다. 와산성의 좌표는 26, 17, 16.4N 116, 22, 32.32. 전라도 무주현의 좌표는 25, 53, 13.0N 116, 00, 22.12. 그런데 와산성이 충청도 보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충청도 보은은 백제의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와산성이 보은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단지 신증 동국여 지승남 보은현 편에서 와산이 보은현에 있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것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리지의 내용을 무작정 믿은 결과이다. 참고로 충청도 보은군의 좌표는 32, 01, 28.4N 110, 43, 22.22. 탈해의 사금 제위 8년, 서기 64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또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어 격퇴하였다. 구양성은 구연성의 글자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도 운봉현과 경상도 함양군 사이에 있는 곳이다. 구양성의 좌표는 28, 19, 03.5N 117, 24, 00.72. 구양성 동쪽에 큰 못을 구연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북이 모양의 암벽이 있어서 이름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백제사 다루왕의 기록에서도 아산성과 구양성을 침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탈해의 사금 제위 9년, 서기 65년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의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을 보내 살피게 하니 금빛의 작은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보고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 괴짝을 가져다가 열어보았다. 작은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모습이 뛰어나고 훌륭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좋은 후계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에 이름을 알지라고 하고 금괴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 우선 시림의 좌표는 28, 23, 08.9N 120, 53, 50.82 기말지가 태어난 장소로 짐작된다. 그리고 기말지를 김씨의 시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미 소호금천시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기말지 이전에 금광국의 김수로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마도 흉노족 김일제의 후손임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탈해의 사금 제위 19년, 서기 75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병령의 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탈해의 사금 제위 21년, 서기 77년 가을 8월에 아찬 길문이 가야에 병사들과 황산진 어귀에서 싸움을 벌여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길문을 파진찬으로 삼고 군공을 포상하였다. 황산은 상주에 있는 산이다. 하지만 황산지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황산강 어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산강은 황산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강 이름이다. 그만큼 황산의 모습이 웅장하고 황제와 같은 산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라 할 수 있겠다. 황산의 좌표는 30, 27, 50.3N 117, 49, 05.21. 그리고 황산은 상주에 있다. 상주는 고령가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령군은 대가야이고
상주는 고령가야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 조금 의문스럽다. 고령군을 고령가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상주를 고령가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이때의 타레이사금이 가야와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흉노족들에게 이미 김해 금광국과 고령가야 상주까지도 장악되었다고 짐작되며 그래서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타레이사금 제위 동안은 단 한 번도 외인들의 침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말인즉 흉노족 유리이사금 시기에는 조선의 유민들이 외인으로 둔갑되어 신라에 대한 침략을 하였으나 탈의 이사금이 즉위한 이후로는 외의 침략이 없었다는 것은 조선의 유민인 탈해가 고국을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경상도 상주의 좌표는 30, 38, 16.4N 117, 30, 18.42. 탈해이 사금 제위 24년, 서기 80년 가을 8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성북쪽의 양정 언덕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신증 동구겨지 승남 경주편에서 찾아보면 탈해이 사금은 소천의 언덕에 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무열왕 시기에 파묘하여 토암산 석탈의사에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하였지만 파묘하고 묘지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흉노족들이 자행한 부관참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해가 흉노족 유리사금을 제거하고 조선의 영토를 잠시 찾은 것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